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우리가 시장 안에서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통해서 만나보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주요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 넘게 오르고 있죠. 다시 8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위로 주말 사이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의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주말 사이에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2에 비해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현재는 2.0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2.1달러 그리고 2.2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죠. 솔라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6% 넘게 지금은 7% 가깝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35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50달러까지 힘있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시세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여다봐야 될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나폴딩스가 2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나폴딩스는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아납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1992년부터 여성복과 아동복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최근부터는 디지털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려고도 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아나폴딩스도 비트코인에 더욱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폴딩스는 이번 비트코인 구매를 결정할 때 특정 국가나 기관에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이 비트코인의 특성을 더욱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메타플래닛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나폴딩스까지 일본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히든로드가 미국의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내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든로드, 리플이 최근에 인수를 발표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죠. 이번에 금융산업규제청으로부터 이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 특히나 이 채권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투자자의 보호나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신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투자은행 업계 안에서는 특히나 신용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히든로드는 더 많은 기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정 수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플의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개별적인 캐파까지 넓혀가는 이 히든로드. 인수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더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개별적인 내용들 더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이슈들 내가 혼자서는 체크해보지 못한다라는 생각 드시면 지금 바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금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은 다시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주말에도 계속 돌아가니까요. 오늘도 가볍게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 이번 주말에 눈여겨봐야 할 코인이 무엇인지 바로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굴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 방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주말을 잘 대비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중에 트윗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요.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중요한 소식들 3가지 딱 집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트윗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암호화폐 전문 글로벌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포스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그리고 신속성 모두 뛰어난 크립토 업계 대표 미디어인데요. 특히나 상징성이 있는 변화를 잘 포착해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오늘 올린 포스팅 내용 보자면요. Chainlink has flipped the New York Times in market cap. 체인링크가 뉴욕타임즈를 시총 기준으로 초월을 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의 시총 현재 82억 5천만 달러고요. 뉴욕타임스 시총이 80억 4천만 달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켓캡 시가총액이 그 회사 아니면 그 자산의 시장에서의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체인링크에 부여한 가치가 지금 뉴욕타임즈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뉴욕타임즈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뉴욕타임즈가 170년이 넘은 언론사예요.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에 체인링크 어떻습니까? 2017년에 등장을 한 블록체인 기반의 오라클 네트워크예요. 겨우 7, 8년 된 이 탈중앙화 인프라 서비스가 170년이 된 언론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겁니다.
이 소식으로 이제 코인이 진짜 산업을 넘는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통 산업 대비 코인의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체인링크는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좀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이 실체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은 뭐 테마나 유행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파이, 게임파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은행권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에서 API처럼 쓰이는 필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체인링크가 뉴욕타임스를 시총을 넘었다는 건 시장도 이제 쓸모 있는 코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처럼 코인이 과연 실체가 있냐 이게 아니라 이 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로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인링크가 시총 100억 달러 아니면 200억 달러를 바라보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7년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170년이 된 언론사를 넘었다.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체인링크 우리 차트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체인링크 차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요 분기점을 지금 화면의 가로축에 보이는 18,500원을 주요 분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라인을 하방 돌파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하락의 추세대가 좀 이어질 것이고 이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평이한 수렴 구간으로 이제 좀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지지를 여기서 받지 못하고 내려앉은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의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하락 추세대의 이 상단 라인을 터치하려는 움직임 계속 여기 보이시죠? 계속 지금 상단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이 18,500원 라인에 대한 상방 돌파 여부가 지금의 이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이내 가격을 지금보다 좀 밀어 올려서 18,500원 저항 라인과 함께 하락 추세대의 상방을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평이한 수렴 구간에 돌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나 이 돌파에도 실패할 경우에는 추세대를 따라서 좀 더 움직이면서 지금 차트 하단에 보이는 다음 지지 라인이 14,2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200원대까지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그리고 체인링크 차트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트윗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윗 역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소식이에요. 바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BlackRock has bought $30.73 million worth of Bitcoin today. 블랙록이 오늘 3,073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샀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라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구매했다라는 이슈를 전해드렸죠. 실제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들어서 꾸준히 비트코인 유입의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입을 했고요. 4월 들어서는 거의 하루에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씩 쓸어 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블랙록은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매집 구간이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블랙록이 계속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입을 이어간다는 건 이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라는 판단이 전제가 된 거고요. 이 시그널 나머지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따라붙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ETF 자금이 진짜로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ETF라는 게 승인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ETF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입을 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블랙록은 지금 매일같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물로 계속 쌓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세 번째 트윗입니다. 이번 트윗은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이 심플리 비트코인에서 전한 소식인데요. 이 심플리 비트코인이라는 계정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문 방송 프로그램, 그러니까 뉴스 플랫폼이고요. 매일 비트코인 관련한 속보, 분석,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영상 그리고 트윗으로 실시간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채널입니다. 특히나 ETF 관련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국가별 비트코인 정책, 그리고 기업의 매수, 온체인 데이터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서 매수 타이밍 감지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Japanese fashion retailer ANA buys $70 billion worth of Bitcoin for its treasure. 일본의 패션 소매 업체인 아나비 회사 금고에 보관할 준비 자산으로 7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을 했다. The global trend of BTC becoming a reserve asset is irreversible.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이 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 이제는 돌릴 수가 없다. 우리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회사의 자산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최근에 일본 기업들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메타플래닛 관련 소식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메타플래닛도 벌써 4,000개 넘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요. SBI홀딩스도 리플이랑 제휴를 하고서 이 디지털 자산 기업 인수를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안앱까지 일본은 지금 비트코인을 민간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회사에서 재무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엔화 약세를 해지하기 위한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금고에 넣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미국 기업들만 그랬다면 이제는 일본 기업들도 회사의 자산에 비트코인 우리도 넣는다라는 선택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한 신뢰를 시장 전체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금융회사,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 유통회사, 심지어는 이런 안앱 같은 소매업체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품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건 이제는 소수 기업의 모험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재무 전략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X 내용 3가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X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체인링크를 통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치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X 안에는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 올라오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겠죠. 혼자서는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안나쌤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뉴스 기사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 이슈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요즘에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어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시카고 연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 악화시키고 있고 그러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딱 날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SNS 트루스 소셜이라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Too late and wrong. 너무 늦고 틀리기만 하는 제롬 파월이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ECB, 유럽의 중앙은행은 벌써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그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고 틀리기만 하고 있는 제롬 파월이 또 엉망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식료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우리 관세 덕분에 우리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예전부터 우리도 ECB처럼 금리 내렸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해라. 아니면 파월의 해임 지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어조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게요. 특히나 이 관세로 우리 돈 벌었다라는 주장에서는 우리 관세 전쟁에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나의 업적이다라는 느낌도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또 기자들에게 나는 파월이랑 좀 맞지 않아. 내가 그 사람 내보내고 싶다면 그 사람 아주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거다. 나를 믿어도 좋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사진이 사실 찍은 분의 의도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겠죠. 사진을 정말 절묘하게 찍었네요. 네, 어떤 순간에 이렇게 표정을 지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파월의 해임 방안을 좀 물밑에서 찾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아하. 전 연준 이사와도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연준 의장의 해임 과연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게요. 그래도 연임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신뢰감을 받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현재 연준 의장의 임기는 26년도 5월까지고요. 이 해임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네. 역시나 법적 근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해임되었던 적이 일단 단 한 건도 없어요. 오. 전례가 없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파월 해임이다가 아니라 빨리 그만둬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직접 해임하지 않고 자진 사임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한 것도 법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해임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일단 전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 이번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치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통화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 권력의 충돌이라는 이런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파월 의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방금 전에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도 나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가 이번에는 브로커 딜러를 등록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확실히 리플과 인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본인의 이 입지를 강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리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이슈로 가지고 와 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에서 전해드렸었죠. 맞아요. 이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가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인 핀라의 브로커 딜러 등록을 완료한 건데요. 단순하게 아 하나인가 받았네 하고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오. 이 리플이 암호화폐 회사에서 앞으로는 점점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서려는 큰 흐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히든로드가 어떤 회사냐? 히든로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래, 그리고 청산, 유동성 공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백핸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히든로드가 일일 거래 청산 규모가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와. 고정 수익이나 외환, 파생 상품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다루는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 리플이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 이제는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갖춘 브로커 딜러가 되었다. 요런 게 이 내용의 핵심이겠죠. 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제 리플이 우리 암호화폐 기반 송금 플랫폼 넘어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통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게 해보겠어라는 거예요. 일단 필라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허가입니다. 그쵸.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관 고객에게는 특히나 라이선스를 갖고 영업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리플이 꿈꾸는 그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디지털 자산 그리고 전통 자산 간의 중간 다리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게 이런 의미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이제 비트코인부터 채권까지 여러 가지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 여기에 플러스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라고 했죠. RLUSD를 활용한 이 청산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리플이 XRP를 유통하는 기업을 넘어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의 중추가 되겠다는 거죠. 네. 어쩌면 비트코인 ETF처럼 앞으로는 XRP 관련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번 뉴스가 당장의 XRP 시세를 흔들진 않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의 생태계를 재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차근차근 제도권 금융의 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로드 관련된 얘기를 만나보면서 리플에 대한 얘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리플만 놓고 본다면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이 현물 ETF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슈 2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X부터 뉴스 기사들까지 시장에 정말 많은 양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이 있는 거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쏟아지는 이런 이슈들 전문가님께서 선별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코인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코인 클래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개념, 오늘은 어떤 걸 배울지 또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엊그제였죠. 네.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어제 잠깐 건너뛰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평선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럼 심화 과정일까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고 왔다고 해서 이동평균선 모두 다 까먹으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짧고 굵게 복습을 해보고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보조지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어요. 네. 지금 제가 차트에 표시해 놓은 이 빨간 선은 10선인데요.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뭐 분봉으로도 볼 수 있고 시간봉으로도 볼 수 있고 일봉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당연히 1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일 거고요. 1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10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이겠죠. 아하, 제가 지난 시간에 산수를 못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다면 같은 질문. 네. 지금부터 수학 시간입니다. 지금은 반짝반짝합니다. 네, 15분봉 차트 기준이라면 15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그렇죠. 15분봉 기준이라면 어떤 시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일까요? 150분이겠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여기서 제가 120선은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일봉이기 때문에 12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함께 볼까요? 이건 지금 XRP 차트인데요. 현재 제가
제가 파란색으로 120선을 표시해 뒀는데 현재 가격이 120선 밑에 있죠. 네. 그렇다는 건 현재 가격이 120일 동안의 평균의 가격보다 지금 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기간이나 색상은 고정값이 아니에요.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시든 어떤 MTS를 이용하시든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색깔, 편한 색깔로 이렇게 각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10선 아니면 120선 말고 난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300선으로 설정을 해서 보시기도 하고 어제 나오셨던 전문가님은 또 33선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33선 각자 보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보조지표를 차트에 적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차트는 늘 수렴과 발산 구간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수렴을 할 때에는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발산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간격이 좀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한눈에 수렴과 발산 구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각자 다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수렴과 발산 중에 어떤 구간일까요? 수렴이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는 항상 어느 정도 긴 수렴을 거치다 보면 계속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위나 아래로 발산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산을 시작할 때 이동평균선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멀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어느 순간 차트가 발산을 시작하면은 서로 이동평균선들 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수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 상방 발산이 나올 때는요. 이동평균선들이 되게 정배열의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10선이고 여기 120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어느 정도 수렴 구간을 거친 후에 하락을 하는 발산 구간이 나올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되게 역배열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원리를 트레이딩에 적용을 해보자면요. 지금처럼 보이는 차트처럼 이평선들이 서로 수렴 구간에서 모여 있다가 거래량 제가 함께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쵸, 늘 또래량이잖아요. 말씀드리죠. 네, 또래량이죠. 또 거래량 확인을 해보자면 거래량 함께 들어오면서 수렴 구간을 거치다가 지금 단기 이평선 어떤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11선 빨간 선입니다. 네. 크게 보자면 빨간 선이 지금 파란 선을 제치고 가장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빨간 선이.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먼저 치고 나오고 캔들도 길어지고 거래량까지 함께 터진다면 이때 우리가 발산의 시작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상방 추세의 시작점에 올라탈 수 있는 우수한 진입 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이런 타점 분석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간격 벌어진다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캔들의 길이, 거래량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평선 관련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차트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심화 과정인데요. 단기 추세를 파악해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단기 추세를 이용할 때 우리가 보통 10분봉으로 지금 제가 차트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10분봉에 120선만 지금 차트에 열어놨습니다. 아까 차트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10선은 안 볼래 하면 10선 끄고 20선 안 보고 60선 안 보고 120선만 볼래 하면 120선만 이렇게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간결해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고 싶은 걸로 보시는 건데 현재는 10분봉이고요. 120선을 열었습니다. 요 바로 이 개념이 단기 추세를 파악할 때 가장 유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10분봉에서 120선을 보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분봉에서 120선이 하루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고 아주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또 머리 굴릴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렵진 않습니다만 우리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맞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긴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왜 답변이 늦었을까요? 네, 하루 24시간이고요. 1시간 몇 분이죠? 60분이죠. 네,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60분. 이건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24시간 곱하기 60분이면은 하루가 1440분입니다. 그런데 10분봉에서 120선을 보자면 그러면은
1200분간의 가격의 평균값이 되겠죠. 오. 그렇기 때문에 10분봉에서 120선을 보는 게 하루는 1440분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하루 동안의 추세를 이 차트 안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 차트를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이 방법을 통해서 10분봉 120선을 단기 트레이딩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차트는 제가 이더리움 10분봉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파란 선 120선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10분봉에서의 120선을 캔들이 이전 대비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함께 돌파를 할 때 돌파 오. 방향으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돌파 방향으로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오는 게 이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이 여기 캔들 보시면 파란색 120선을 내려갔죠.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마침 여기로 볼게요. 마침 거래량이 터지면서 120선을 딱 넘어갑니다. 네. 캔들이. 그러고 나서 한참 상승 추세가 한참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니면 현재 캔들에서의 10분봉에서 120선을 캔들이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요. 돌파가 하방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방이 우세하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상방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방 추세가 좀 더 우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상방으로 120선이 나온다. 120선을 상방으로 돌파했다라면 10분봉의 120선을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만약에 하방으로 돌파한다라고 할 때 네. 이때는 1분봉 같은 단기 캔들에 대한 지지선이 여기 있더라도 좀 더 지지선을 깰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방 추세가 우세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 매수를? 추세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네. 매수는- 그때 들어가면 되겠죠. 하락 추세가 우세한데요? 저 꼭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내려가는 캔들이 와중에.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 우리가 음.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 그렇죠. 보셔야 조금 합니다. 더 참아봐야겠네요. 네, 기다리자.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10분봉의 120선을 캔들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방으로 돌파할 때쯤 그렇다면 상방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이때 익절을 해볼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 이때도 보시면 기다려야겠네요. 네, 이때는 아무래도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방법 그리고 10분봉의 120선을 활용해서 단기 추세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부하신 뒤에 몇 번 차트에서 실전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빠르고 쉽게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에도 캔들에 담긴 의미 그리고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오늘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 내용 못 들었다 아니면 안나쌤 어제 안 오셔서 나 까먹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전 수업 내용 요약본 받아 가시면 집에서 주말 동안에 복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수업 내용도 요약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오늘 요약 정리본 받아보시면서 공부는 늘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집에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며 오늘의 지식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활용법 만나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려고 할 때 이 구분을 한번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분봉으로 120선을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계속해서 내가 차트를 켜보고 한번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혼자서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의 전략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은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의 이 모든 개념들을 적용시키고 있으실지 관심 코인부터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심 코인들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 주에 가져오셨던 것들도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오르는 코인은 지금 시간에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번 주에 월, 화, 수 이렇게 3일 여러분을 찾아뵀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관심 코인 2가지씩 소개를 해드렸죠. 그중에 월화수 모두 최소 10% 이상 그리고 오. 20%, 30%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이렇게 올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월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솔레이어 19%대까지 와. 수익 구간이 현재 나왔고요. 그리고 월요일 다음 화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오르카 19%까지 상승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이었죠. 수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가스는 28%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방송 말고 지난주 관심 코인 그럼 어떻게 됐을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관심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스트라티스라는 코인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날 담으신 분들 일주일 만에 어머나. 112%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코인의 매력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오는 코인들이 사실 또 짧게 가져가야 할 코인들, 스윙으로 가져가야 할 코인들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추천 후에도 사실 차트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입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가져가 봐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코인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여기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정보방을 마련을 해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매수의 기술 이렇게 방송에서 함께 하고 있고 매도의 예술은 코인 정보방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나 입절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매도의 입절의 예술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지금 들어와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관심 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코인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올랐다라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코인에 더더욱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여태까지의 수익 놓친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 오늘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심 코인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제가 늘 2가지 관심 코인 가져오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첫 번째 관심 코인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는 IQ라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IQ라는 코인이 어쩌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업비트의 7년 전인 2018년도에 상장이 된 코인입니다. 그래도 꽤 됐는데요. 네, 현재 가격 보시면 6.6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예전에는 한때는 고가가 거의 350원까지 한 차트 한 장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네. 350원까지도 올랐었는데 현재가 6.6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지금 수급도 빠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된 이 6.6원의 코인을 왜 가지고 왔지 관심 코인으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업비트 원화마켓에 코인이 몇 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업비트 원화마켓에 200개 정도의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코인들 어떤 코인도 나쁜 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들은 네. 잘못이 없어요. 그럼요. 세상에 나쁜 코인은 없다. 맞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나쁜 건 타이밍이죠. 네,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더 좋은 타이밍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요 코인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수급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중단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1월 초에 1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 역대급 수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강한 상방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쭉쭉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대의 상단에 대한 돌파가 최근에 나왔고요. 추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하고 나면 수렴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전전 거래일에 지금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네. 그리고 추세대 위쪽으로 수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위쪽에 가격이 안착을 했습니다. 단숨에 돌파를 해냈네요. 네, 맞아요. 이때 수급 동반한 강한 상방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분 일부를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기존 하락 추세대 규칙성은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만들어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트에는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반복이 된다. 지금 구간이 바로 불규칙성이 이제 오. 막 나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불규칙성이 예상이 되냐면요. 주요 분기점을 이전부터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6.6원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6.64원입니다만 오늘 일봉 마감이 6.6원 위에서 이루어져서 현재 어제 거래일에서의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지켜낸다면 이후에 6.6원 라인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6.6원 라인 지키지 못한다면 이때는 이전의 하락 추세대 쪽으로 다시 회귀할 아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6.6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IQ 만나봤습니다. 6.6원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관심 코인으로 넣어두고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혼자서 확인해 볼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어떤 코인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 코인 아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심 코인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와. 나와서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4월 10일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88원 가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요 지지 라인인 84원을 이때 지켜낸다면 강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강하게 네, 나왔는데요. 바로 4월 16일에 급격한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228원까지 치솟아줬고요. 이때 159%까지 와. 상승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이날 관심 코인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상승분을 가져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에 지금 상장된 코인들 다 좋은 코인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서 언제 나오느냐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일부 조정 구간은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겠죠. 네. 그 다음 주요 분기점 145원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 과거에도 지지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이 되었던 구간이고요. 더 과거로 가보시면 수렴 구간도 꽤나 긴 시간이 나왔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포인트 바로 145원 라인에 대한 안착 여부입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조정 구간에서 145원 라인을 지켜내면서 이 위쪽에 145원 위쪽의 가격이 안착이 된다면 한 번 더 추가 슈팅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145원 라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코인 아더와 관련해서도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가격 라인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45원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두 번째 아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관심 코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 당연히 만나봐야겠죠. 어떤 코인일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히든 코인은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 배운 거 뭐였죠? 코인 클래스에서? 이동평균선이었죠?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상에서의 수렴과 발산이 명확하게 나오는 코인으로 와. 오늘 히든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코인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방송 시작 전까지 쭉 체크를 하다가 가지고 온 코인인데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구간 뒤쪽에서 장단기 이평선이 모이는 수렴 구간,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의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수렴 구간이 나왔던 게 보이시죠? 이제는 네. 보이시죠? 수렴 구간. 수렴 다음에는 단기 이평선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게 나온다고 했죠? 수렴 다음에는 발산이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발산이 막 시작되고 있는 코인으로 생각이 되어서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또 역시 늘 또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래량이죠. 맞습니다. 또 거래량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하방 수렴 아니고 지금 지지라인 지켜오다가 거래량 함께 터지면서 강한 상방 발산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상방 발산 아니면 상방 슈팅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발산이 좀 시작됐다.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입 타점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된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아더처럼 하루에 막 50%, 60%씩 슈팅이 나와서 중간에 타고 싶어도 이 추세에 탈 수가 없는 코인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히든 코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이평선상에서 수렴 발산의 정석 구간이 포착이 되었고요. 장단기 이평선 평행하게 수렴되면서 지지라인 유지하며 하방 압력 없이 안정적인 수렴 구간을 거쳐 오다가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강한 상방 발산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산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히든코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코인이었죠. 상방 발산 시작이 정말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주요 전략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